오늘 이야기는 충남에 살고 계신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충남에 거주하는 결혼 10년차 9살 딸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이야기는 4년 전 딸아이가 5살이 될 무렵에 일어나게 되었죠. 결혼 초기에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과 10분 거리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셔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고는 하셨죠. 그러다 유치원에 다니던 딸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방학을 맞이했고 40대인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종일 맡기는 건 아니었고 오전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오랜 기간 집안일과 아이 육아를 하며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었던 터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뭔가 할 수 있다는 설렘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편의점 알바이다 수입도 많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오전 11시쯤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일반 직장이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가겠지만 편의점은 다음 교대 근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이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느낌은 1분이 1시간처럼 더디게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교대 근무자가 도착했고 인수인계 후에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잠이 들어 있었고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날 오전 친정엄마는 아이 밥을 챙겨주고 오전 10시쯤 집 근처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고 가는 길에 조그만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 맞은편에는 상가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라 이른 시간에도 아이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한참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다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친정엄마가 음료를 챙겨놓고 깜빡 잊어버린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자꾸 보채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마트 가서 얼른 사올 테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아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죠. 친정엄마는 놀이터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이는 아주머니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가 바로 앞이라서 갔다 오는데 5분이면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5분 만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마트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들고 놀이터에서 아이를 찾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찾아도 놀이터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너무 놀라서 놀이터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놀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어떤 아저씨와 같이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친정엄마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20분 정도 지나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죠. 아이는 철거 공사장 앞에서 울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아이를 안고서 괜찮냐고 달래주고 있는데 말없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켰다고 하더군요. 3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인상이라 눈에 확 띄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손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친정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아이 허벅지 양쪽이 벌겋게 보여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생긴 건 아닌 듯 보이고 누군가 허벅지를 세게 만져서 부어오른 상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잠이 들었을 때 제가 들어온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정말 화가 나고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가기 전 아이를 친정 엄마께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왔는데 우편함에 뭔가 들어있었죠. 우편물을 뜯어보니 우리 동네의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는 통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친정 엄마에게 우편물을 보여줬는데 섬뜩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편물 안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와 사진이 있었는데 분명 이 남자 본 기억이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더군요. 그러다 생각이 나셨는지 말씀을 하셨죠. 그 남자는 마트 맞은편 철거 공사 현장에 있던 남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보자마자 인상이 날카로워서 기억에 남았다고, 그 당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남자라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편의점 퇴근 후 우편물에 있는 사진 속 남자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그 남자를 제 눈으로 확인했고 친정엄마가 봤던 남자가 성범죄자인 게 확실했죠. 저는 모든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아파트 단지와 주변에 사는 엄마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다같이 철거 현장으로 찾아가 성범죄자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시위를 했고 결국 그 남자는 해고되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이사를 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그날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 화가 나고 미칠 노릇입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건지 그날 이후로 공사장 소리 또는 시끄러운 기계음 그리고 아저씨들을 보면 경계하거나 무서워합니다. 아이 아빠는 지갑 속에 그 남자 사진을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면 용서 안 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